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신기원 멘토입니다. 저희 종목 세일즈 오늘 힘차게 출발할 건데요. 벌써 이쯤입니다. 아무래도 추위 그리고 얼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시점인데 한강 같은 경우에도 많은 얼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식시장도 그런 흐름과 좀 비슷하게 입춘을 계기로 해서 또 이춘 전부터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살아날 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현재 시황부터 먼저 점검해 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1% 넘는 상승세, 현재 1.2%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1100포인트에 대한 회복 움직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있지만은 0.5%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 훈풍에 대한 움직임이 우리 시장이 현재 작용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은 다른 그런 전략들 구사해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올라가고 있는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코스피 시장 어쨌든 간에 유가의 방향성과 국내 시장 즉 글로벌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락 흐름 보일 때는 어김없이 증시에 대한 하락폭이 좀 커지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급등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화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와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원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시점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유가라는 것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곧 한국 경제의 주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머징과 선진국 증시에 악영향을 좀 미치고 소비 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현재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코스닥은 수급에 대한 불안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썩 그렇게 수급이 좋다 나쁘다 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약간은 관심도에서 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구정연휴 이후에 어떠한 종목과 어떠한 업종군들이 활발하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구정연휴 이전에 코스닥의 소외감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소외감이 해소된다라고 한다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도 코스닥 쪽에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황 전략에 있어서는 현재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강하지만은 코스닥에 대한 종목을 오히려 늘리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전체적인 틀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각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주요 움직임만 체크해 보실 건데, 현재 SK이노베이션이 현재 8% 넘는 상승세,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4%, SO일이 4.4%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역시나 정유와 관련된 종목군들, 유가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밤밤에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움직임도 그렇게 나오는 모습 보였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이라든가 롯데쇼핑 같은 종목 쪽에서는 좀 하락 여파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왔다.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로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약간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다른 여타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업종 순환매에 대한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그동안 낙폭과대 업종군들이 좀 시장을 이끌어줬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내 낙폭과대 업종군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투자자분들의 속을 많이 썩였던 파라다이스가 모처럼 현재 8.8%대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작년도 6월 달부터 시작되었던 대세 하락에 대한 낙폭이 좀 많이 커졌는데 지금 반등에 대한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낙폭에 비해서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투자자들로 하여금 원금 손실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좀 내비칠 수 있는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관련된 종목군에 있어서는 가장 좀 특징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멜파스라든가 SM 같은 종목군들이 좀 하락세입니다. 특히나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움직임이 어제와 오늘장 좀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은 멜파스
코스닥 시장을 대비해서도 최근 6개월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빠르게 반영이 되는 모습 보였고, 파트론 같은 종목군들도 6개월 내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땐 코스닥보다 좀 강하다. 즉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소리 소문 없이 그동안 워낙 좀 많이 빠졌다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코스닥 전략을 세우실 때 꼭 한번 챙겨보셔야 되는 상황인 만큼,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가 좀 빨리 일어난다는 것에 있어서는 투자가 기회일 수도 혹은 리스크일 수도 있는데, 현재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 구정연을 앞두고 종목 고민 많으실 텐데 그런 고민을 좀 더 하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종목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황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 현재 저희 포트폴리오 관련된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12월 달부터 종목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던 거, 하나케미칼을 비롯해 DA 테크놀로지, 아미코진, MC넥스, 에이티젠,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엑스테 파마, 제넥신, 휴메딕스, 페트론 같은 종목군들이 현재 포트 내에 담겨져 있고,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하나케미칼, 그리고 MC넥스, 제넥신, 휴메딕스 같은 종목 쪽에서는 하락세인데 그렇게 하락폭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미코젠, 에이티젠, 그리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종목군들, 확실하게 수익을 내주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익률을 이끌어줄 만한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안정성을 경계하고 몇몇 종목 중심으로 해서 계좌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종목 짧게 관련된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종목 세일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크게 추소 훼손에 대한 움직임이 아닌 이상 홀딩에 대한 전략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장 좀 강조해 드릴 종목이 있는데, 그동안 투자자들로 하여금 약간 좀 우려감이 나왔던 DA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사실 어제장도 저희가 이 종목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 어제장 방송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릴 때, 매수를 했을 당시에는 저희 포트보다도 더 싼 가격, 더 큰 폭의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조금은 바로 그 다음날 오늘장 대규모 공급 체약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현재 17%대, 장중만 따지면은 2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한 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되었고, 수익 계속폭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11%이기 때문에 어제장 기준으로 해서는 분명히 20%에서 한 25% 정도의 단기 수익이 창출이 되었다라는 거, 어제쯤 방송을 보시고 만약에 관심을 두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좋은 전략이었다라는 점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DA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 사실 시장에 있어서 주도력에 있어서 약간은 좀 주도력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 종목이 속한 업종이라든가 그 업종 내 경쟁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변동성은 코스닥 종목이 있기 때문에 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변동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내동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DA 테크놀로지가 보여준 좋은 예인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종목군들 무조건 내가 사서 무조건 올라가는 시점으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변동폭이 클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투자 포인트를 인식하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 있다는 거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 포트 내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을 이끌어주고 있는 종목군들, 아미코젠이라든가 에이티젠 같은 종목군들은 여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언제든지 현재 시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형성이 되고 있다. 사실 주가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좀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에이티젠이라든가 아미코젠 같은 종목군들이 약간의 조정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에 대한 움직임이 수급 큰 트랩 손바뀜이라든가 아니면은 차익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거세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약간은 차익 실현하는 물량을 어느 정도 신규 매수가 좀 받아주는 그런 형태이고, 주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때 사실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증가를 하면 더 좋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추세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패턴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크게 수급에 대한 변화가 없이 올라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 꾸준하게 그리고 지속적인 거래량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우선은 계속 홀딩해 주시겠고,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터치가 되었던 만큼 목표가 상향에 대한 의견 드리는데, 목표가 상향 지금 현재 76,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1만원대까지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끌고 가서
이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올리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계좌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률도 확실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종목으로 이번 연도 상반기에는 한번 아미쿠제를 믿어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 제시해드리면서 강력 목표가 상향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에스테파마라든가 제넥신, 휴메딕스 같은 종목 쪽에 있어서는 거의 움직임이 현재 소폭 플러스 마이너스 23%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우선은 구정 연휴 이후까지 들고 가자. 오늘 내일 굳이 파실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장 말씀드렸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간의 하락세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데 어제장 대비해서 2%대의 좀 하락을 보이면서 현재 계좌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2%다. 하지만은 60에서 20일선에 대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전망이라든가 펩트론 같은 경우는 어제장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좋기 때문에 매수를 하자는 기업이 아니고 실적이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실적 부담 요인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마이너스 기업이다라는 불안 요인에서 떨쳐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포트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구정 연휴 이후도 제약바이오 업종군들의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은 진행이 될 수 있다. 건설이라든가 이러한 낙폭과대 업종군들이 올라오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종군들이 이제 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갭을 놓고 봤을 때에는 아직도 제약바이오 업종군들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성장률이 둔화되는 업종으로 돈이 쏠린다 할지라도 그 쏠림 현상은 단기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믿고 갈 수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포트 구성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종목에 대한 AS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투자 관련된 정보 그다음에 안내사항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뿐 그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가 확실한 상승에 대한 부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투자자 책임에 본인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CG를 통해 갖고 화면을 통해 갖고 저희 오늘장 말씀드릴 종목에 대한 부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종근당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녹십자, 한미약품, 종근당, 유한양의 이런 종목 대형주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고, 또 한 번쯤은, 올라가는 그런 종목에 있어서 한번 관심을 두셨던 종목인데, 투자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짚어드린다라고 한다면은, 많이 올랐고 또 많이 유명하지만 왜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관련된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다양한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제약회사입니다. 즉 종근당이다라고 한다면은 다양한 분야 다양한 제품에 대한 판매량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투자자들로 하여금뿐만이 아니고 약을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인식이 상당히 종근당은 좋게 형성이 되어 있는 업체인 만큼 제약사의 대형 제약사 그리고 어느 정도 중대형 제약사의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이미지가 좋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투자 포인트로서 상당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라는 점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동안 저희가 포트에 말씀을 드렸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확실하게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 확실한 강점을 갖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한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겸비가 되어 있다는 점 약간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이지만은 투자 포인트 그리고 종목에 대한 매수 포인트가 약간 다르다는 점 강조해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종근당에 대한 부분을 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사실 일본 기업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일을 비롯해갖고 의료기술이 상당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의료기술 사실 우리나라와는 갭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는 그러한 기업이었고 아직까지도 의약바이오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는 일본 기술력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라는 그냥 분야들이 많은데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렵다는 일본 시장에 대한 진출 움직임이 나왔다. 즉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크게 봤을 때 종근당에 대한 경쟁력을 어느 정도 입증해줬던
좀 사례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본 제약시장 진출 후 곧 이머징 마켓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고 진출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는 약간 발판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 가능할 수 있겠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파이프라인 증가하면 연구개발 투자 비용에 대한 확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종분당의 회사 로고인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로고 같은 경우는 좀 친숙하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연구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투자 비용이 좀 확대되고 되고 있는데 사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장 산업이 있다 없다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파이프라인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집행이 되고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한 가지 키포인트를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 무조건적으로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적당량 그리고 업계 내에서 경쟁력이 있을 만큼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기업의 가치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뿐만이 아니고 신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라인업이 현재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안정성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혈압, 고지혈증, 고도비만, 빈혈 등 우리나라 문제 즉 성인병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약간의 질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제품 판매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 판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병들 물론 병이 걸리면 안 되겠지만은 고령화가 되거나 어쨌든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시점 현대사회에 있어서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병들이 현재 대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처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작용은 안 하지만 외산 제품에 대한 판매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산 제품 아무래도 외국에서 제품을 갖고 와서 파는 거기 때문에 마진율은 낮다 하지만은 기업 광고 효과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광고 마케팅 효과에 대한 부분이 좀 기업 주가 가치에 긍정적으로 영향 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종근당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영업 조직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기존의 영업 조직은 이용해갖고 신규 제품에 대한 판매를 늘린다라고 한다면은 마진율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와도 그 제품을 알리고 그 제품을 팔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영업 조직을 조직했을 때 그와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좀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겠고 실적 관련된 부분을 체크해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시점 실적 관련된 부분은 사실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당기순이익 관련된 불안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2016년도 오히려 흑자폭으로 만약에 전환된다라고 한다면은 당기순이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작용할 수 있겠고 분기마다 실적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포트에 있는 종목처럼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 효과는 아니더라도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형 회사로서의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만 작용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좀 비중이 큰 종목이지만은 얼마든지 고수익 가능하다라는 점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 화면을 통해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종근당 현재 14만원대 거래가 있는데 현재 매수 가능한 그 구간이겠고 목표가 상당히 높게 잡겠습니다. 22만원에 대한 목표가 설정 그리고 손절가는 12만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 흐름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6년도 사실 한 번에 큰 급등을 보인 종목입니다. 이 종목 6만원대에서 16만원대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2016년도 핫 키워드로 이 종근당이 이제는 떠오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이 이제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이냐 하락에 대한 길목에 서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에 있어서 안정성과 새로운 성장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한 단계 의미 있는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에 대한 부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올해 초 나왔던 거래량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22만 원 문제없이 치고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고수익을 짧은 기간에 될 수 있다라는 점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가는 좀 12만 원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문당의 문제가 아니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이 약간 꺾일 수 있는 타이밍만큼 관련된 손절가 관련된 부분도 좀 잘 지켜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정 연휴 이후에 이 종목 한번 상승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좋은 구정연휴 보내시고, 저는 구정연휴 끝나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심기원 멘트였고, 종목 세일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